안녕하세요. 신우의 심해부.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이제 무슨 말 앞에 시자만 들어가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남편이라는 말이 남자 중에서 내 편이라서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주 대놓고 시자들 편만 들어대니 이제는 남이 편이라서 남편이구나 싶은 생각뿐이에요. 남편이란 두 글자의 시자는 안 들어갔지만 저러는 거 보고 있자니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신우들이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와는 다르게 좋은 가족들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식가족들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지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옛날부터 같은 물건을 사도 친구들보다 훨씬 오래 쓰고 품질 좋은 것들만 뽑아서 제가 뽑기 운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뽑아도 하필이면 이런 시자들을 뽑은 건지 정작 중요한 거 뽑을 때는 왜 이렇게 운이 없었나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한 건데 그 본질을 몰라보고 운으로 좋은 가족 만나려고 했던 제 실수가 가장 크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만은 제 편인 줄 알았어요. 힘든 상황에 같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그 역경을 이겨내면 남편도 저도 행복해지고 나아가선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시자들에게는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며느리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지요. 때론 친구 같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년간의 연애 끝에 제 나이 29살, 남편이 30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남들 하듯이 반반 결혼을 했어요. 몇 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에 대출 1억 끼고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신혼살림을 차렸고요. 저희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많이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없는 편이지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 넉넉히 챙겨주는 그런 좋은 회사가 아니라 그냥 어느 동네에나 하나 있을 법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한 달에 300이 조금 모자란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 또래에서 평균이거나 평균 아래인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꿈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꽤나 큰 돈이니만큼 최대한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서 일단 대출부터 갚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조금이나마 따라서 오를 테니 그렇게 또 몇 년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고생하면서 교외 지역에 건물 하나 올려서 2층은 주거 공간처럼 쓰고 1층은 분위기 좋게 꾸며서 소소하게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면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꿈이었지요. 사실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건 알아본 적도 없어요. 단순히 남편하고 교외 지역으로 데이트를 나가면 주변에 사람 사는 동네가 없어 보이는데도 장사하는 카페나 식당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오히려 아파트 상권에 있는 가게들보다 오래 버티고 그러는 거 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고 정한 꿈이었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자본이 있어서 시작할 사업도 아니었다 보니 그냥 어느 정도 돈을 손에 쥐고 나서 그때부터 알아봐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당장 신혼집에 걸려있는 대출부터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아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버는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끼니 걱정하지 않는 선에서 둘이 힘을 합쳐 즐겁게 살고 싶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남편하고 뜻이 맞았다 보니 연애하면서 의견 차이도 없었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별다른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저희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이런 저희들의 계획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지 돈도 큰 포부만큼 따라오는 법이라고 하면서 니들이 꿈이 작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곤 하셨어요. 아무리 교외 지역이라도 땅 사고 건물 올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푼 두 푼이 아닐 텐데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큰 포부가 얼마나 대단한 걸 목표로 해야 하는지 저희 입장에선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세상에 돈만한 게 없다고 돈돈거리며 모든 걸 돈에 연관지어서 말하는 돈 타령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돈돈거리며 잔소리만 하셨다면 그냥저냥 넘어갔을 텐데 그러면서 꼭 저희를 신우네랑 비교를 하기까지 하셨죠. 남편한테는
네 매형 버는 거 반만 벌어보라면서 항상 심해부와 저희 남편을 비교했지요. 당신 자식인 아들한테만 싫은 소리를 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꼭 그렇게 남편한테 한 소리 하고 나면 저랑 신우를 비교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욕심이 많아야지 되는 거라고, 그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는 법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앞길을 막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처럼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장가 보냈는데 큰 돈을 벌 능력이 충분한 애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제 잘못이라면서 저희들 월급이 300만 원 언저리인 게 마치 제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 위로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신우는 이미 벌써 애도 2이나 있었고 결혼 생활도 5년 차를 넘기고 있었어요. 심해부는 신우보다 7살이 더 많은 사람이고요. 욕심을 내는 만큼 벌이도 따라온다는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남편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키워냈다는 소리부터가 모순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이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음식하는 걸 참 좋아했었다고 해요.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조리 관련 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리 같은 거 배워봐야 몸만 축나지 돈도 얼마 못 번다. 남자가 주방에 들락거리는 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남편을 억지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켰답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는데 사춘기 때 이미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보니 그렇게 시어머니 뜻으로 들어가게 된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능 성적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니 그냥 점수 되는 대로 합격한 학교를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렇게 취직도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이 무조건 잘했고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뜻이 있고 꿈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대학교를 관련 학과를 간다던가 아니면 대학 졸업을 하고서라도 시작을 해야 했었던가 했던 게 100번 맞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과 똑같이 남편 벌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 잘못이 가장 크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남편 스펙 자체만 두고 봐도 수많은 회사 중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서 들어갈 만큼 좋은 게 아니라 써준다는 회사를 찾아서 가야 할 만큼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남편의 능력을 써먹지 못한다는 말부터가 저한테 해야 할 말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랑 저를 비교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심해분의 집이 조금 사는 집이에요. 심해부가 어릴 적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시작한 사업이 조금 잘 풀리면서 아예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설명해줬던 거라 하나부터 10까지 속속들이 사정을 아는 건 아니지만 듣자 하니 당장 사업을 접어도 벌어놓은 돈으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성공을 했다고 들었어요. 심해부는 딱히 하는 일 없이 미국에서 부모님 사업을 돕고 지냈다고 하는데 휴가차 한국에 놀러 나왔다가 그때 처음 신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오다가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하고 나서는 신우가 심해부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심해부 쪽 집에서 심해부한테 가장 노릇 제대로 하고 살라면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또 집이 돈복이 있는 건지 그렇게 차려준 가게가 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꽤나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만큼 제가 심해부를 따로 만나볼 일이 없었어서 심해부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러한 자세한 부분은 하나도 모르지만 시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졸부집 한량놈이 마누라 잘 얻어서 정신 차리고 사랑구실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시어머니는 심해분의 가게가 잘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우의 공이 크다고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심해부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겪어본 적도 없는 와중에 둘이 저렇게 잘하고 사는 게 다 신우의 덕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모한 상황이었죠. 거기에 이미 심해분의 집 기반이 워낙에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어놓은 와중에
실패가 뭐가 두려웠겠어요. 든든한 부모님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물론 세상 모두가 가게만 차린다고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니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만큼 아무 기반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모로 더 유리한 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우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열심히 했다고 한들 자기들 앞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기까지의 힘든 과정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무조건 심해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신우가 잘한 덕분에 잘 풀렸다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었죠. 저희도 지금 저희 앞으로 가게 하나 차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있는 거다. 심해분해처럼 가게 하나 차려주시면 저희도 더 욕심내서 큰돈 한번 벌어보겠다 하는 그 말이 목구까지 올라왔지만 그때는 참았습니다. 그 말 해봐야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출발선부터가 다른 신우네랑 저희를 비교하는 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틀린 소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봐야 좋은 꼴은 못 볼 게 뻔하니 그냥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말기로 했어요. 해가 지나면서 저희들 월급도 오르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늘 둘이 먹고 살기도 모자란 만큼의 적은 돈이었거든요.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와야 만족하실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못 번다고 한들 저희가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때우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보니 그냥 저희들이 만족하는 선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아끼고 모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꼭 시어머니가 신우네랑 저희를 비교하면서 초를 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나마 있던 의욕도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집은 그 집, 우리는 우리 이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생활한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정확히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코로나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일해왔고 연차수도 상당한 만큼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이제 300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남은 대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 직장이 사라지게 되니 저희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도 퇴직금이며 그런 거 다 챙겨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걸로 일단 남은 대출을 전부 상환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이나마 외벌 이생활하면서 한 달 한 달 버티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의 재취업이 시간이 더 걸리던 가운데 심해부 부모님이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인맥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까지 국제전화를 걸어와서는 마치 저희가 심해부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기 시작했죠. 반년 동안 재취업을 못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건 당연히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맙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월급부터가 형편없었어요. 시어머니처럼 제가 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작 최저시급보다 몇만 원 더 쳐주는 월급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또 전혀 다른 일이다 보니 경력 같은 걸 쳐줄 수가 없어서 월급을 최소한밖에 못 쳐준다고 했다는데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줬다고 없던 경력까지 인정해서 월급을 더 쳐줘야 한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줬다고 사람을 아주 싼 값에 대충 부려먹으려는 속셈이구나 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최저시급 받으면서 할 바엔 차라리 좀 더 시간을 두고 그간 일해온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게를 하나 차릴 생각이 있으니 똑같이 적은 돈 받을 거면 그때를 대비해 비슷한 가게에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었어요. 그럼 적어도 가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정도는 안 가르쳐줘도 눈칫밥으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똑같이 200만 원 받을 거면 차라리 저희들 앞길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심해부가 소개해준 그 회사를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심해부 말이 연차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 월급을 400, 500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냐고 했더니 그래도 매형이 다 뜻이 있으니 그 회사에 나를 꽂아준 것 아니겠냐며 끝까지 제 말보다는 심해부의 말을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일하면 제 말대로 그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배울 수가 있지만 돈이 오르는 속도가 다르지 않냐며. 먹는 장사는 일주일만 배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그때 가서 배우는 게 낫다고 고집을 부려댔습니다. 그렇게 제 연봉 5천에 남편 3천에서 1년에 8천만 원 가지고 다시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줄어든 만큼 더 아끼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고 남편이 말했던 대로 시간 지나면 거기서 받는 돈도 올라갈 테니 그냥 결혼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살았는데 달에 버는 돈 줄었다고 해서 저랑 남편 사이에 무슨 문제나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하고 2년이 더 지나 올해가 되었는데도 남편 월급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일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거기도 코로나 시기를 넘기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시 그 회사가 잘 돌아가면 월급 500씩 주는 것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솔직히 그게 어떻게든 남편을 싼값에 부려먹기 위해 붙들어 놓을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지 남편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심해부가 그 자리를 자기에게 꽂아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올해 봄에 난데없이 신혼애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사이도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이 신혼애가 심해부랑 애들 둘까지 데리고 갑자기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짐 싸들고 온 걸 보니 하루 이틀 지내다가 갈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했더니 신우가 애들 교육을 한국에서 좀 시키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다 1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 보내고 싶어서 안달인데 신우는 반대로 애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이유는 굉장히 그럴싸했습니다. 애국자가 따로 없었지요. 애들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이 모국어가 영어고 한국어는 제2외국어나 마찬가지라면서 영어 교육은 따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수학 같은 거 생각하면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월등하게 거기 애들보다 수준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야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다 보니 신우 말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제 겨우 10살 된 애들한테 산수면 모를까 수학이 웬 말이냐 싶기도 했습니다. 사업은 어쩌고 왔냐니까 거기에 신우네 시부모님도 계시고 믿음직한 직원이 있어서 직원한테 수입의 절반을 갚게 해주는 조건으로 가게를 그냥 맡겨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신우네는 그렇게 애들 중학교까지만 여기서 졸업시키고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라면서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쪽 동네는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잔소리를 제외하면 신은혜가 저희 앞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우가 귀국한 지 1달도 안 돼서 일을 하나 아주 크게 터뜨려줬지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나 해오더군요. 원래 신은혜가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달 지나서 지내다 보니까 애들 둘의 심해부까지 5 식구가 지내기에는 집이 너무 번잡하다 하고 거기에 심해부는 또 장인장모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너무 신세를 지고 있는 건가 싶어 불편해하고 반대로 시부모님 또한 심해부가 어려운 건지 조금 사위 눈치를 보시는 것 같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저희한테 저희 집을 비워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들이 우리 집에서 지낼 테니 저희 보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하는 소리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이없는 와중에 남편은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면 되겠냐며 날짜를 조정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남편 말 급하게 잘라버리고 불편한 건 알겠는데 왜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원래 시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사위보다 훨씬 더 편한 법인 거 모르냐고요. 저희가 집만 비워주면 시어머니도 불편할 일 없고 자기들도 마음이 편하니 일석이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나요? 멀쩡한 우리 집 비워주고 시부모 모시고 사는 저희 불편할 건 생각 안 하시냐 했더니 두 집안 불편한 것보다 한 집만 불편한 게 훨 낫지 않느냐는 소리를 하대요. 아니, 어차피 애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낼 생각이면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번다던데 방 하나 구해서 나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말에는 대답도 못하고 제 경제관념이 안 좋다니 어쩐다니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막무가내로 우리 집을 생짜배기로 내놓으라는데 더 상대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우리 집 비워줄 생각은 없으니 시댁에서 지내는 거 하루빨리 익숙해지던가 하시라 말하고 그만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신우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보다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신우네를 그렇게 보내놓으기가 무섭게 저보고 가족끼리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느냐며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 덕에 이렇게 돈 벌면서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부터 할 수 있냐면서요. 남편한테 뭐 잘못 먹었냐고 누구 덕에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매형이 이렇게 일자리도 구해주고 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대답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벌어오는 돈은 돈도 아니냐고 한마디 따져 물었죠. 당신 매형이 구해줬다는 그 회사에서 한 달에 250만 원도 못 벌어오는데 누가 들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따박따박 벌어오는 줄 알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남들 애 키우면서 집에서 편하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는데 나라고 돈 때문에 이 나이 먹고 애도 없이 일만 하러 다니는 거 좋겠냐고. 매형 덕에 그나마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온다고 고마워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 반만 쪼개서 나한테 고마워나 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작 한 달에 300 얼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유세를 떠냐며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여지껏 부부싸움 한 번 없이 그 소박한 꿈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중 가서는 자기가 나중에 500만 원씩 벌어오고 하면 과연 그때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거면 그 돈 벌어오고 말하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도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말을 꺼냈죠. 어차피 남편이 새 직장 구할 때쯤 해서 대출도 다 갚았었다 보니 계산할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그 당시 모아놓은 돈에서 각자 벌어오는 월급만큼 비율을 계산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눴죠. 남편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나왔어요. 신우네의 말도 안 되는 부탁보다 더 어이없었던 건 연애 때부터 그때까지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알아온 남편이 보여준 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장 남편이 저러는 게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기대가 무색하게 남편은 하루가 가면 갈수록 시댁, 특히나 신우네한테 목을 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나마 대출 다 갚고 나서 2년 조금 넘게 모아놓은 돈을 돌려준 건 저희 실수였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편과 이 시자들의 민낯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죠. 그날로부터 남편은 저 보란듯이 그 돈을 가지고 시댁을 위해 써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다 이유가 있었죠. 지 매형, 그러니까 심해부가 말하길 남편 월급이 어떻게 아직도 230만 원밖에 안 될 수가 있냐며 자기가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남편 월급 좀 빨리 올려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었어요. 심해부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간에 애초에 말 한마디 해서 올라갈 월급이었으면 처음부터 돈 좀 넉넉히 주라고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심해부한테만 어떻게 잘 보이면 자기 월급이 당장에라도 400만 원, 500만 원이 될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렇게 틈만 나면 시부모님이랑 신우네 데리고 나가 자기 돈으로 외식하고 오고 시조카들 좋아한다고 장난감도 사다가 바치고
주말이면 심해부 심심하겠다며 데리고 나가 술도 한 잔 마시고 오고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이 인간이 저렇게 돈 쓰기 좋아하는 인간인데 그걸 내가 못하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철석같이 믿고 잘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가족이 좋긴 좋은가 보다 싶었고 그때쯤 되니 저도 결혼하고 나서 너무 친정 부모님께 소홀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돈만 모으고 있을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까운데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겸사겸사 기분 전환도 하고 그렇게 같이 여행 가서 기회가 닿으면 남편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나누고 된다면 화해도 하고 묵은 감정도 해소하고 그럴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한번 여행이나 다녀오자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남편은 대번에 싫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그때 신우가 저희 집 찾아와서 집 비워달라고 했을 때 꺼낸 말을 그대로 읊으면서 말이죠. 사위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면서 싫다고 하고 장인 장모님도 자기가 느끼기에 괜히 자기 눈치를 보시는 것 같다고 괜히 여러 사람 불편할 일이 뭐가 있냐면서 여행은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난데없이 또 딴소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결혼 생활 길게 한국 땅에서 해오면서 장인 장모님이 불편하기만 한데 자기 매형은 여지껏 해외에서 살다가 난데없이 장인 장모랑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니 얼마나 불편하시겠냐며 그 기분이 이해가 가냐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저런 소리를 꺼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기 싫으면 오지 말라 한마디 해주고 나는 어쨌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올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내가 집 비운 동안 행여나 신은혜 우리 집에 살게 할 생각이 있다면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만 두고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하고 제가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크게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저의 설명을 전부 들으시고는 그래도 남편이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뭔가 벌이가 될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냐시며 잘해보려고 하는 걸 테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같이 고생한 세월이 있는데 남편을 좀 더 믿어보라면서요. 혹시나 남편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지라고 해도 남편이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조만간 눈치채고 제정신을 차리지 않겠냐시며 이 또한 지나가면 다 추억이 될 일이니 남편을 믿어보라고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제 나름대로 조금의 반성을 했어요. 딱 한 번 싸운 거 가지고 남편하고 돈 관리도 따로 하기로 하고 시댁에 뭐라든 신경 하나 안 쓰기로 하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행 다녀와서 남편이 저랑 약속한 대로 저 몰래 신혼에 불러와서 살라고 집을 내준 상황만 아니면 남편하고 어떻게 잘 풀어서 다시 몇 달 전처럼 두 사람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죠. 여행 다녀와서 정말 현관문 열어보는 게 두려웠어요. 설마 진짜 제가 없는 사이에 신혼애를 집에 끌어들인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었거든요. 남편이 신혼애한테 절절매는 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잘 다녀왔냐며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날 간만에 남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그때 신혼애한테 집을 비워주자고 했던 건 자기가 너무 자기 생각만 했던 것 같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잘못한 건 알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순간도 우리 가게 하나 차려서 소박하게 살자는 그 계획을 까먹은 적 없다고. 하지만 당장 자기 벌이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라며 당장 자기가 매형한테 너무 목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당분간은 이해 좀 해달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장 돈 얼마 쓴 건 티도 안 날 만큼 큰 돈을 벌어오겠다면서요. 아직도 자기 매형한테 잘하기만 하면 월급이 2배씩 늘어난다고 믿는 건 어이가 없었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어디인가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말해주셨던 대로 저러다 안 되는 거 알면 제정신 차리겠지.
정말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겠거니 하고 다시 남편과 잘 지내보기로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심해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 당분간은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한번 여행 좀 다녀오자고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했던 대로 똑같이 나는 시부모님이며 신우내며 불편하니까 당신만 다녀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잘 지내기로 다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치사하게 구는 게 조금 웃긴 것 같아서 그러자고 대답했죠. 그렇게 여행 가기로 한 날 당일이 돼서 시댁에 모였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가깝게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되어 있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전부 다 가방 싸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간만에 여행이라 기대가 아주 큰 듯 싶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신우가 시조카들한테 그럼 엄마 없는 동안 외숙모가 엄마나 마찬가지라고 외숙모 말 잘 듣고 있으라는 소리를 하더니 심해부랑 둘이 지들 가방만 챙겨서 쪼르르 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가는 신우 붙잡고 다 같이 가는 가족여행 아니었냐고 가긴 어딜 가시냐고 한마디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우리는 단둘이 해외여행 좀 다녀올 계획이라며 그동안 애들 좀 부탁한다고 대충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심해부랑 같이 지갈길을 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나가는 신우네를 뒤로 하고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래도 매형이 우리 부모님을 불편해하시니까 누나네는 누나네 따로 여행을 가고 우리끼리 다녀오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니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다 설명하지 않았냐고 당분간은 매형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 앞길이 풀리는 거 알지 않느냐면서 저보고 협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뭐 신우네랑 맨날 비교질만 해대는 당신 부모님이 편하기만 한 줄 아냐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우네는 해외여행 보내고 나는 여행지 따라가서 시부모님 챙기고 보모 노릇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여행은 시부모님의 조카들까지 데리고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댁 바깥까지 쫓아나와서는 그럼 자기 혼자 다녀올 테니 조카들만이라도 그동안 제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누나네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들만 집에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면서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신우네한테 절절매는 꼴을 볼 만큼의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남편한테는 자기가 신우네한테 하듯이 저 또한 똑같이 신우네한테 알아서 기어야 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것을 말이죠. 암만 자기 장래가 걸려있다지만 제가 희생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 저랑은 그 어떤 상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기대해도 제가 생각한 그 미래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밖에 없겠구나 하는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남편 데리고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당당하게 한마디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저도 돈 욕심 좀 부려보려고 했더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지 누나한테 퍼줄 생각밖에 없어 보여서 못 살겠다고요. 아무래도 신우 욕심이 제 욕심보다 강해서 동생 돈까지 자기 돈으로 만들고 싶은가 본데 제가 신우 욕심을 이겨먹을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대신 아드님 돌려드릴 테니 아드님 돈까지 보태서 어머님 사위 부자 만들어주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 돈으로 호강하시라 말하고 그렇게 이혼 선언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조카 어떻게든 챙겨서 여행 다녀올 생각은 없었는지 남편은 그날로 여행을 취소해버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지 누나한테 죽어도 애들은 데려가라는 연락이 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기어이 가족여행 취소해버리고 조카들 시부모님한테 떠넘기고 온 남편 모습을 보니 이혼 선언을 해도 100번 잘했구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이 집값의 절반만 나한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주면 이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든 신우네를 데리고 살든 아예 신우한테 집을 양보해주던 나는 아무 상관도 안 하겠다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누나네 살게 할 집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어떻게 시부모님한테 돈까지 빌려다가 재산 분할을 해줬어요. 그렇게 4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끝에 저희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신고하러 가는 그날까지 저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며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혼을 선택한 네 잘못이라며 으름장을 놓던 인간이었는데 얼마 전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싹싹 비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혼애가 사실 애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었대요. 심해분의 부모님이 신혼애한테 차려준 가게가 잘 되던 건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신우랑 심해부가 둘이서 카지노를 들락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로 번 돈은 물론이고 빚까지 져가면서 도박을 해대다가 신혼애 시댁에서 가게도 도로 가져가 버리고 금전적인 지원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빚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아예 가족들이 전부 한국으로 도망을 나왔던 거였고요. 심해부한테 잘 보이면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더니 심해부도 일자리를 찾다 못 구해서 결국 같은 회사에서 둘이 25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두 남자가 같이 벌어서 500이니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원하던 대로 된 건데 나랑 다시 시작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시원하게 거절 한마디 해주고 친정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조강지쳐 버리고 가족들을 선택한 인간의 최후가 그런 꼴이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요. 남편을 못 믿어준 제가 너무했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믿었다면 아마 제 남은 인생 평생을 시댁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지 가족들 챙기듯이 저도 제 가족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보란듯이 잘 살아서 남편이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